형은 돈 많잖아. 왜 자꾸 저희만 눈치 줘요? 나도 대출이 있어. 너야말로 어릴 땐 부모님 도움 가장 많이 받았잖아.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잖아. 제일 탈 안 나려면 n분의 일하는 게 제일 낫지 뭐.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집장만도 해야 해서요. 아침에 가장 먼저 창문을 여는 건 습관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어느새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고 조용히 끓는 물소리에 마음을 기대게 되었죠. 정년을 넘긴 어떤 남자는 이제는 여유를 즐기며 살아야 할 나이라지만 그의 하루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세 은퇴자 노도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미자 씨.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낸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음 없이 무너지는 예금 잔고와 말없이 겹쳐지는 병원 진료 일정표,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는 그날의 된장국 한 숟갈 속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시 처음처럼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부부. 이야기는 지금 그 조용한 봄의 어느 날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봄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익숙한 손길로 모카포트를 들어 물을 채우고 불을 켰습니다. 커피가 끓기 시작하며 퍼지는 소리 속에 그는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 해가 살짝 올라오는 고연 시간에서 창밖에 피어난 분홍빛 진달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그 잎을 따라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은퇴한 지 2년. 처음엔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시간도, 계획도, 책임도요. 은퇴하고 볼 거라고 모아두었던 수천 편의 영화도 책들과 함께였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금방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잔고는 조용히 줄어들었고 병원비나 관리비 같은 예정된 걱정들이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마주보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올해 학교에서 정년을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퇴직 직전 다닐 때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인의 말에 사이버 대학 수업을 신청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한동안은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하고 나니 불러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는 나날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덜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자꾸만 출렁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각종 고지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전기, 가스, 건강보험, 카드 자동이체 내역까지. 월 고정 지출은 이미 115만 원이 넘고 있었습니다. 둘의 연금 합계는 125만 원. 10만 원 남짓 남는 금액으로는 비상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어. 미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었지만 기댈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붙잡았습니다. 2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일요일 모처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맞벌이 가장이었고 둘째 딸 수지는 매출이 들쭉날쭉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재미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전세 대출과 직장 적응, 그리고 가정 내 불안까지 껴안고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수지는 엄마의 얼굴이 수척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몸이 안 좋은가?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지? 형 회사에서 부모님 해주시는 거 있잖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건 우리가 챙겨야겠다. 그러게 다음 주에 바로 받으실 수 있게 예약해둘게요. 그것보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조금 더 추가 검진을 넣어서 하는 게 어때? 그래 오빠 그거는 나누어서 내자. 얼마 정도 할까? 부산스런 걱정 속에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구나.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한 번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첫째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당연히 저희가 보태야죠. 당연히 저희가 보태야죠. 둘째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많이는 어렵지만 적지만요. 막내 재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어는 목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되었지만 생각보다 금방 감정이 흐트러졌습니다. 형은 돈 많잖아. 왜 자꾸 저희만 눈치 줘요? 나도 대출이 있어. 너야말로 어릴 땐 부모님 도움 가장 많이 받았잖아. 서로의 현실을 이해해 주려던 자리는 미묘한 서운함과 방어로 얼룩져갔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있던 찻잔을 조용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우리가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구나. 그날 밤 도연은 말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포털, 아파트 경비원 지원, 골프장 잔디관리 보조원 모집. 그렇게 불편한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식사 모임이 되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식탁 유리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자녀 셋과 그 배우자들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화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첫째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이제 부모가 돼보니까 말씀 꺼내시기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알아요. 제가 도울게요. 월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둘째 수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이제는 우리도 재정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줘. 이제껏 물어봐도 말해주지도 않았잖아. 그 말에 도연은 조용히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자녀들은 익숙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그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금 수령액, 예금 잔액, 지난달 병원비 청구서,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 미자는 말끝을 조심스레 골랐습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구조로 1에서 2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뭔가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엄마, 다 같이 해야지. 미리 준비해서 좋지 뭐. 남편이랑 잘 얘기해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탤게. 막내 재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혼살림에 전세 대출까지 떠안고 있는 그는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과 누나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조금밖에 못할 것 같아요. 공기는 가라앉았고 작은 긴장감이 형제들 사이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셋이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태는 걸로 할까요? 잠시 후 수진의 남편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각자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을까요? 그 한마디는 균형 위에 있던 분위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내자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국은 다 우리 부모님 문제잖아요?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잖아. 제일 탈 안 나려면 n분의 1하는 게 제일 낫지 뭐. 말들이 오고 가며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아내는 눈치를 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집장만도 해야 해서요. 그 말에 도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사는 게 빠듯한 거 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냥 함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정적 속에서 자녀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너희 도와줬던 거 후회 안 해. 지금도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정하는 거야.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데 모두 머리를 맞대면 알 수도 있잖니.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할 거야. 그 말에 자녀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생각해봤는데 주택연금은 고려해보셨어요? 집 팔고 조금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요건은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집을 유지해도 되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 삶도 구조를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순간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에 다시 연락해 볼까 봐. 예전에 자격증 땄던 거 써먹을 수 있는지 말이야. 말벗 봉사나 어르신 도와드리는 일은 아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출근하면서 활력도 찾고. 그 말에 자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가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에 박수를 치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시 일을 하신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방향 하나를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처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이미 눈이 먼저 깨어 있었고 몸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찬 기운이 남은 세탁물을 정리한 그는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프린터로 뽑아둔 이력서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자기소개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저 내 발로 다시 하루를 여는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이며 셔츠 단추를 채웠습니다. 넥타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퍼 주머니에 면접 장소 주소를 넣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골프장 관리소는 생각보다 더 단촐한 구조였습니다. 잔디 정비, 낙엽 수거, 물 뿌리기와 같은 일들이 스케줄표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면접관으로 나온 현장 관리자는 도연의 이력서를 흘깃보더니 살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대기업 기획실 출신이시면 이런 일 힘드시지 않겠어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해야죠. 몸은 움직여야 덜 불안하더라고요. 그 말에 관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합격 연락이 왔고 그는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첫 출근 날 도연은 낯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서 있던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이 모습도 나쁘지 않군. 그의 눈동자에는 긴장보다는 다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프장 잔디는 이른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이어졌고 도연은 그 속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긁고 바람에 날린 종이 조각을 주었습니다. 등에는 땀이 배었고 손에는 흙이 묻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정갈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함께 일하던 직원이 물었고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날 오전 일을 마친 도연이 집에 도착하자 미자가 현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흙과 땀을 보고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늘 운동 좀 하라면서? 필드를 걷다 보니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좀 편하네. 미자는 남편의 손끝을 살며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이 고마웠고 낯설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일 찾아봐도 돼. 나도 센터에 전화해봤어. 한번 찾아오라고 하더라고. 우리 둘이 조금씩 해가면 괜찮을 거야. 도연은 쉬는 날 이른 아침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몇 주 전부터 정리해온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가능 조건, 시세 4억 이하 주택 리스트, 거래 완료 시점별 세금 혜택, 그리고 맨 아래엔 조심스레 쓴 한 문장. 내려놓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다. 그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다시 이야기할 날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거실에 모인 자녀들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차분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정리하려고. 이 근처에 작고 단순한 아파트로 옮길 생각이다. 그 말에 첫째 준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리요. 그럼 지금 집을 파신다는 말씀이세요? 오래 사신 집이잖아요. 미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정이 참 많이 들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후까지 지낼 수 있는 현금이야. 너무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매달 150만 원 정도 생활비 나올 것 같아. 순간 거실의 공기가 잠시 정적에 묻혔습니다. 계속해서 아빠 방에 걸려있던 작업복을 보던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나 결혼할 때 엄마가 보태줬잖아. 그리고 우리 보험도 엄마가 잘 들어놔줘서 80세까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그거 그냥 엄마가 나한테 물려줬잖아. 그거 갚는다고 생각할 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막내 재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와이프한테 혼 많이 났어요. 받은 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됐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기도 해. 너희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미자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동네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야. 친구들도 다 있고 멀리 못 가. 손주들 학교 근처에 매물 하나 찾아뒀어. 지금보다 조금 좁지만 뒤에 산도 있고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해. 그러자 자녀들은 조금씩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사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가구도 새로 골라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면 저희도 믿고 따를게요. 며칠 뒤 집을 내놓은 부동산 중개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매수자가 생겼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동네는 워낙 인기라 금방 나갑니다. 집도 잘 관리되어 있어 보이고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책장 아래쪽엔 조심스럽게 접어둔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 그 계단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길을 돌아 나가고 도연과 미자는 빈 거실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네. 그래도 이젠 우리가 더 가까이 살게 되잖아, 여보. 미자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어색했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시장과 복지센터도 가까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도 무리 없이 접수되었고 다음 달부터는 월 15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집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 당신이 부르면 이제 바로 들리겠어. 미자가 웃으며 말했고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것도 어렵진 않겠어. 둘이 사는데 20평이면 되었지. 이삿짐이 정리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창에 작은 커튼을 다는 중이었고 미자는 부엌 선반에 그릇을 새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 집은 좁았지만 동선이 단순했고 무엇보다 정리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 맞다. 내일이 주택연금 상담일이죠. 미자가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복지센터 출근도 시작이야. 시간 잘 맞춰야겠어요. 오전에는 센터, 오후엔 동사무소, 그 다음엔 은행. 두 사람은 눈을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두 사람의 리듬에 맞춰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갑작스럽게 불편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준호가 남긴 한마디가 단초였습니다. 이번 달 지원금 아직 2명만 보냈네요. 일정 맞춰주세요. 그 메시지에 둘째 수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말 안 해도 되잖아. 우리도 사정 있어서 좀 늦게 보낸 거고 전달은 할 거야. 준호는 재차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투가 딱딱한 게 아니라 정리해서 고지하는 거야. 사정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부모님 생활비인데 지연되면 곤란하잖아. 고지어 막내 재민도 끼어들었습니다. 형, 지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그래. 우리 회비 걷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 순간 대화창에는 정적이 흐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읽은 도연과 미자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자녀 셋은 오랜만에 도연 부부의 새 집에 모였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고 미자는 따로 감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조용히 앉은 자리에서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너희들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어진 것 같더구나. 새 자녀는 말을 아끼고 있었고 잠시 후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처음엔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자는데 동의했는데 그게 점점 눈치가 되더라고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막내 재민은 식탁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도와드려야 마땅한데 당장 삶이 빠듯하다는 핑계로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고마웠으면 고마웠지 원망할 일 없어. 너희가 각자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알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가 알아야 편해질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뿐이야. 편하게 살자. 도연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거야. 주택연금으로 150만 원 나오고 너희 엄마는 일 시작했지. 그걸 기본으로 생활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자. 새 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감정의 불씨를 꺼뜨리는 시간이자 책임의 무게를 다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각자의 삶 속에서 부모의 노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은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새 집에 모여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배달시킨 치킨 상자 옆엔 아이들이 사온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막내가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축하드립니다. 이 집에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불이 꺼지는 순간 도연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봄날이 오래 갔으면 좋겠구나. 도연은 잠시 미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 뱅킹에서 들어온 월급 58만 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단지 돈이 아니라 아직 나는 내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가장으로서의 작고 단단한 증표였습니다. 복지센터 출근 첫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손끝은 가만히 옷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지난 겨울 퇴직 전에 사두었던 연보라색 카디건을 꺼내 접었습니다. 그 옷은 오래 입지 않아 빳빳했지만 어딘가 새로운 마음을 닮은 듯했습니다. 도연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며 첫 출근을 준비하는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니까 괜히 긴장되네? 잘할 거야. 우리 이제 아끼면서 살면 큰 문제 없으니까 그만둬도 괜찮아. 그리고 당신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조용한 격려 속에서 미자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노선은 낯설었고 길 위의 풍경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다시 걷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오래된 2층 건물의 일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도서실과 상담실, 그리고 아담한 커뮤니티홀이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미자의 역할은 말벗과 정서 지원, 그리고 간단한 생활 도움 업무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미리 따두었던 덕분에 서류 정리도 수월했고 무엇보다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직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많이 웃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강 여사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제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까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나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미자는 가슴 한켠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된다는 감각이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그 무렵 도연도 점점 골프장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다루는 법을 익히고 물 배수 구역까지 외우게 되었으며 아침 인사도 이젠 동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그 그늘 쪽 라인 너무 깔끔했어요. 안 하던 일 하시는데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소장이 웃으며 말을 걸었고 도연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비 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정리됐네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컨디션은 더 좋네요. 이따금씩 커피 자판기 앞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계약직 직원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젊어 보이세요. 세조끼예요? 그렇게 보이면 다행이죠. 사실은 아들 물려받은 겁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오늘 어르신 중에 나랑 동갑인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자꾸 나한테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쑥스럽게.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선생님이지 이름표도 있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에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번져오고 있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의 길이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의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늦봄 어느 날 수지는 남편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미자가 문을 열며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웬일이야? 둘이 같이 오고. 엄마, 오늘 일찍 퇴근해서요. 요즘 복지센터는 어때요? 바쁘긴 해도 보람은 있어. 그나저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니? 작은 거실에 앉은 네 사람은 처음엔 어색하게 웃었지만 곧 도연이 차를 내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여러모로 정리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더라. 고맙다. 수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좀 부족했어요. 현실이 어렵다는 핑계로 마음까지 닫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개를 들기로 했어요. 한 집당 한 달에 10만 원씩. 이건 엄마 아빠 아프실 수도 있고 혹시 필요하실 때를 대비해서 모으기로 한 돈이에요. 더 일찍부터 모았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그래도 비상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하긴. 너희 각자 살림도 바쁘고 걱정할 일도 많잖니.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정 모르고 마음 졸였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자녀들은 번갈아 가며 부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막내 재미는 이삿짐 정리로 힘들었을 때 빌렸던 접이식 사다리를 갖고 왔고, 첫째 준호는 출장 중 들렀다며 양손 가득 생필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건 천연비누예요. 피부에 좋대요. 아버지, 요즘도 잔디는 어때요? 손목 조심하셔야 해요. 덥진 않으세요? 가족 간의 왕래는 이전보다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끔씩은 함께 시장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무언가를 사거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 둘이 부모님 댁에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벽에 붙인 A사용지에는 커다란 집이 있고 그 옆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집이라는 글씨가 서툴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새 집에서 이렇게 많이 웃을 줄 몰랐어요. 도연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줄이는 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나 버려도 괜찮은데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야. 밤이 깊어갈 무렵 자녀 셋이 모두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은 어때세요? 솔직히 말씀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생각하고 정하기로 했잖아요. 괜찮다. 니들이 시간 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요, 아버지 골프장 일하시는 거, 그거 오래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면 되지. 여기도 조건이 좋아. 직원 목욕탕에서 씻고 퇴근하고 직원 식당에서 아침도 5,000원에 먹으라고 하더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밥 먹으니 오히려 편해. 그리고 너희 엄마는 복지센터에서 꽤 인기 있어. 벌써 추가 근무 제안도 왔어.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럼 다음 달부터 월수금까지 나가게 됐어. 직원 칭찬 카드를 많이 받아서 좀 더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생각보다 체력이 남아있더라고. 식탁에 앉은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색함도 미안함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섞여 있는 온기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짐을 혼자 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다시 서로의 온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미자는 일기를 쓰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봄날은 결국 함께여서 가능했다. 늦은 봄, 복지센터에서는 작은 나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피아노 하나와 중학생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지역 합창단의 어르신들이 모인 무대는 소박했지만 그 안엔 사람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행사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 유니폼을 입고 분주히 무대를 오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땀나셨어요. 옆에서 일하던 팀장님이 물티슈를 내밀자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북적이는 자리가 좋아요. 공연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바이올린 소리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무대 뒤편 도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일찍 끝나 복지센터 근처까지 들른 참이었습니다. 미자는 도연을 발견하고 눈짓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엔 어떤 말보다 긴 세월이 쌓인 듯한 평온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도연과 미자는 조용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미자는 고등어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오늘 애들이 온다더니 찜 해줘야죠? 큰애가 며칠 뒤 출장 간다던데 그 전에 얼굴 보고 가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거실 정리했고 미자는 국물 낼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그날은 셋 자녀와 손주들까지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은 금세 북적였고 장난감이 바닥을 굴러다녔으며 식탁엔 수육, 잡채, 전, 국수,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줄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내가 만든 종이학이에요. 손녀가 내민 알록달록한 학을 받으며 미자는 말했다.
어머,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 이제 학도 접고 할머니도 접어야겠네.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도연도 커피포트를 꺼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주택연금 명세표야. 다음 달부터는 변동 없이 150만 원씩 들어오고 복지센터에서도 이 사람 월 60만 원 정도 벌어. 나도 그 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라. 이 집도 살다 보니 병원도 가깝고 시장도 바로 옆이고 무엇보다 너희가 자주 와서 좋구나. 그 말에 막내 손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순간 웃음이 터졌고 수진이 뒤따라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 엄마 김치찌개 먹고 자라면 애들도 복 받지.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식구들이 돌아간 뒤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좀 내려놓으니까 편하다. 잘한 것 같아, 그치? 미자가 조용히 묻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햇볕을 맞아 따뜻해진 손등이 그에게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절도, 앞으로 올 계절도 혼자선 어려웠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새 집에 이사 온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땐 두려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는 오래도록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다시 출근하는 삶. 그것이 누군가에겐 고단함이겠지만 도연에게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조용히 운동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엔 은퇴하면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까 쉬는 것도 살아내는 것도 마음처럼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걷고 땀 흘리고 누구한테 작아 보일 수 있는 하루가 지금 제겐 가장 든든한 시간입니다. 늦게야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발로 하루를 여는 게 가능하다는 걸요. 그리고 60. 아직 창창한 나이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당신다운 봄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라도 해보자고요. 인생은 깁니다.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